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던 관점부터 보고 갈게요. 어떤 관점을 봤느냐, 이 미시련 손익 지표를 여러분들한테 오전에 보내드렸어요. 쉽게 말해서 이 비트코인이 저점을 찍었을 때 이 투자자들이 얼마나 손실을 보고 있고 수익을 보고 있는지 나타낸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지표의 저점까지는 아직 미시련 손익 지표가 내려오지 않았다 라는 점이 데이터상으로는 한 번 더 저점이 남았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했었던 2017년에도 이 미시련 손익 수치가, 자 보시면은 이 최저점이 한 0.36 밑으로 보이시죠? 여기 0.36 이 밑으로 위치해 있고요. 자, 코로나 빔 때도 이렇게 0.36 아래로 내려갑니다. 지금은 0.36에서 한번 튕긴 모습이고, 항상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이 저점을 봤을 때 이 미시련 손익 0.36 아래로 내려왔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지금이 저점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차트를 공부하는 이유도 뭐냐면 과거의 특정한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캔들로 그런 모양을 그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복습하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이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아직 데이터상 저점이 나오지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도 방향성 또 올려드렸고요. 어젯밤에도 계단식 하락하고 있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시면은, 자, 15분봉 차트로 본다면 현재는 계단식 하락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계단식 하락, 이 파동이라는 것도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떨어질 때도 동일하다. 지금도 계단식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게 엘리어트 1, 2, 3, 4, 5파가 있잖아요. 1파, 2파, 3파, 4파, 5파 나오죠. 하락할 때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락하는 파동 나오고, 올려치는 단기 2파 나오고, 내려가는 3파가 나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이 롱이다 라는 관점이 부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자 15분봉으로 봐서 이 고점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야 이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반대로 여기서 이 저항선에서 막히고 떨어진다, 파동이 새로 생기고, 그러면 채널이 새로 그려지겠죠. 요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채널 안에서 파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 상승과 하락,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요렇게 상승 파동이 있고 요렇게 하락 파동이 있잖아요. 이 하락 파동의 관점으로 보자면, 자 여기를 뚫지 못했을 때 이렇게 하락 채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 길목을 뚫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이 대추세를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게 저번 라이브 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수요일에 비트코인 여기서 막힌다고 말씀드렸죠. 분명 여기서 막힌다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보라색 가격대 보이시죠? 이 보라색 가격대 이렇게 딱 집어 드렸잖아요. 23,800에서 24,100에 매물대 있다, 여기 뚫기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맞고 딱 떨어지죠? 정확합니다. 여기를 뚫어줘야 이렇게 채널 상단까지 도전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채널 상단은 여기 지지선, 여기 매물대와도 겹치기 때문에 충분히 저항이 나올 만한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 지표를 확인해 봤을 때 지금 롱이 53%로 많아요. 저는 그래서 숏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지표를 확인했을 때 아직 롱을 보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숏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고요. 자, 4시간 봉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추세, 이렇게 상승하는 대추세가 있잖아요. 요거 깨졌다고 봐도 무방하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추세선을 잘 안 긋거든요. 웬만해서 추세선은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람마다 너무 기준이 다르고, 뭐 꼬리에서 꼬리를 긋는 사람도 있고 몸통에서 몸통을 긋는 사람도 있어서 추세선을 긋지 않는데, 대각 이런 각만 봐요. 각 올라가는 각을 봐요. 그리고 우리가 추세의 기본을 어떤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추세의 기본, 추세는 리테스트를 한다. 리테스트 했죠 지금.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충분히. 보통 추세를 리테스트하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리테스트라는 게 제가 그려드릴게요. 추세선이 이렇게 있어요. 상승하는 추세선이 있다 쳐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상승 추세선을. 근데 요렇게 쌍봉을 찍고 떨어져요. 그러면 이 추세를 딱 건들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요렇게 리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동은 어떻게 돼요? 항상 형성했던 고점을 넘어서요. 이 고점을 넘어서요. 그리고 다시 이 고점에서 지지를 받아요. 그죠? 이게 기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차트의 기본. 항상 상승 파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 고점을 넘어줘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힘이 좀 쇠약한 종목들, 그러니까 힘이 좀 딸리는 종목들은 고점을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해요.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다는 거죠. 간단하게 봐서 추세선을 딱 그어요. 딱 긋는다 쳤을 때 이 밑으로 딱 빠지잖아요. 근데 이때 개미들이 달려듭니다. 이 쌍봉은 안 보는 거예요. 이건 저점 아니야? 저점 아니야? 하고 달려들어요. 딱 쳐요. 추세선을 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오파동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 쌍봉 부근에서 나오는 한 번의 반등은, 추세를 딱 건드는 반등은 뭐다? 세력이 아니다. 개미들이 올리는 거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물량을 받아준다. 이 쌍봉의 물량을 얘네가 받아줘요. 왜 리테스트가 일어나냐? 찍었죠? 그럼 쌍봉까지 오잖아요. 그럼 얘네가 어떻게 할까요? 물려있는데 팔겠죠, 얘네한테. 여기 들어 올린 애들한테 팔아요. 그죠? 그니까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리테스트는 그래서 일어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채널도 리테스트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리테스트 일어나는 거죠. 얘가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못 올리잖아요. 그림은 그냥 이 선에 막히네 라고 보는 건데, 심리적으로 봤을 땐 뭐다? 여기 매물에 막히는 거다. 여기에 물린 애들이 파는 거다, 얘한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방송 계속 찾아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여기 쇼 딱 잡았으면 되잖아요. 네? 여기서 막힌다 했죠? 막힌다 했죠? 얼마 빠졌어요 여기서? 여기서 7.8% 빠졌어요. 7.8%. 7.8%면 자, 레버리지 30배 곱했을 때 234% 나옵니다. 쇼 딱 잡았으면. 여기서 쇼 잡으라고 여기 못 들을 확률 높다, 매물대 있다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빠집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죠 사실. 언제 사야 되냐면요, 마이너스일 때 사야 돼요. 마이너스일 때. 그러니까 업비트가 파란불일 때. 빨간불일 때는 사도 돼요. 언제냐면 그게 저기 불장일 때는 다음날 일어나면 뭐 20% 30% 가 있으니까 불장일 때는 그게 맥히는데, 이런 하락장에서는 무조건 파란불일 때 사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업비트에 비트코인 골드가 엄청 오르고 있어요. 제가 치고 있는 코인들이 뭐냐면 비트코인의 하락을 알려주는 애들이에요. 하락을 알려주는 애들. 그러니까 이 코인장에 몇 년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부분인데, 이런 비트코인 골드 같은 애들이나 이오스 같은 애들이 올라가면은 신기하게 다음날 비트가 떨어집니다. 조정을 받아요.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과학이에요, 과학. 비트코인 골드 얘가 특히 올라갈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장대 한번 빡 쐈을 때 그 비트가 맥을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여기 지금 또 약간 쌍봉 느낌 나죠? 자, 30분봉으로 봤을 때도 약간 웨지 그리고 빠지는 느낌이네요. 이런 식으로. 뭐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웨지 패턴이라면 오파동을 충분히 그려줄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내용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주절주절 좀 설명을 드렸는데, 비트가 갑자기 왜 이렇게 급발진을 했나. 그러니까 급발진이잖아요. 이런 게 급발진이죠. 야, 이게 이렇게 조정 없이 이렇게 간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건데, 비트가 아무튼 막 달렸습니다. 미친놈처럼.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리고 제가 이 투표를 올려드렸잖아요. 설문조사 대깨롱 대깨숏 올려드렸는데, 제가 숏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숏이 많아졌어요. 살짝 불안합니다. 갑자기 빅롱이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설문조사 인간지표를 딱 봤을 때 대깨숏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다. 인간지표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불장일 때 언제가 고점이냐. 저기 버스기사 아저씨가 업비트를 켰는데 빨간불이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막 계좌가 막 아주 난리가 났어요. 막 너무 상태가 좋아. 고점입니다 그거. 그럼 지금 상황에는 어디를 진입 타점으로 잡는 게 좋을까요? 지금 타점을 잡을 수가 없죠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리테스트를 보고 숏을 탄 것도 아니고, 박스를 딱 그린다 쳤을 때 중간이에요. 딱 중간. 여기 저점, 여기 고점이랑 박스권이라고 쳤을 때 딱 중간이죠. 지금은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된다. 저점 도달했을 때 이렇게 쭉 그어보면은 대충 하나 나오죠. 여기 저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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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떨어지셨을 때 단기 반등 먹고 다시 숏 타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단기 반등 나오면은 또 여기가 저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저기 왜 비트가 이렇게 급발진을 했냐,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테슬라가 굉장히 성적이 좋았다. 테슬라가 호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이렇게 막 올라줬습니다.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유럽 쪽에서 50bp를 금리를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유로화가 이렇게 강세가 되는 거죠. 유럽 나 설명을 이렇게 못하냐. ECB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유로화가 강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달러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달러가 가치가 내려간다. 그러면 유로가 강해짐에 따라서 달러는 약해져요. 그럼 이게 어떤 결과를 낳냐면은 해외 수출로 돈을 버는 미국 내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건데, 유로화가 올라가고 달러가 내려가면서 미국 내에 수출에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친구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나스닥의 전체 지수가 올라가게 되고, 그 영향으로 코인도 함께 상승을 해준 그런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지켜볼 부분은 뭐가 있냐. FOMC 회의 금리를 얼마나 인상할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이 동력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우선 하고 있긴 합니다. 저는 고점이 일단은 제가 라이브 때 말씀드렸던 이 부근에 정확하게 맞았기 때문에 여기를 단기 고점으로 볼 생각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어디를 보고 있냐. 이렇게 떨어져서 12K까지 보고 있습니다. 한길님 RSI도 참고 많이 하시는지, 보조지표이기는 하지만 주봉 RSI의 경우 과매도 구간을 오랜만에 벗어난 상황이라 한길님이라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지 여쭤봅니다. RSI도 참고를 많이 해요. RSI 한번 켜볼게요. 제가 이 트레이딩뷰에서 RSI를 치시면은 노란 선이 하나 나올 거예요. 이거 RSI의 이동평균선을 매긴 거거든요. 어떻게 치시면 되냐면, 이거 바로 뜨는 상대 강도 지수 있죠. 이거 치시면 됩니다. 이 노란 선, 이 RSI의 이 노란 이동평균선이 지지 역할을 또 해주거든요. 이렇게 지지저항 역할을 해줘요. 특히 작은 프레임에서 이 노란 선의 지지와 저항 역할은 꽤 잘 먹힐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RSI가 과매도 구간에서 이 노란 선에 아직 막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한 차례 더 추가 하락도 충분히 열어둘만 하다라는 관점이긴 하고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저는 바닥이 원바닥이잖아요. 원바닥. 어떤 종목이든 원바닥으로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투바닥은 나와야 돼요. 투바닥. 이해 가시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물대 한번 만들어줬죠. 횡보를 거치면서 이렇게 매물대가 쌓였단 말이에요. 2018년, 19년 구간 때. 그래서 코로나 빔 때 팍 하락이 나왔어도 여기서 이렇게 투바닥이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애가 좀 건강하게 큰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요렇게 올라가기가 힘든다는 거죠. 원바닥 찍고 팍,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추세로 본다고 해도, 자 보세요 여러분, 주봉에 제가 이거 선 그은 거 보세요. 이렇게 대충 추세를 딱 그어요. 딱 그었을 때 아직 하락 채널에 갇혀 있다. 단기 반등이 사실 나온다고 해도 힘들다는 거죠. 상승하기는.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락 파동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횡보기간이 필히 필요하다 라는 관점이고요. 가격 조정이 한 번 더 크게 나와서 팍 튀어 올라가거나 횡보기간으로 이동평균선들을 돌리면서 다시 상승을 해주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12K는 노려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RSI는 제가 어떨 때 참고를 하냐면 다이버전스를 볼 때 참고를 해요.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지표죠. 자, 예를 들어서 저점을 낮췄어요. 한 차례 이렇게 저점 딱 찍고 저점 찍었어요. 요렇게. 근데 RSI가 저점 이렇게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거래량이랑 같이 보시면 좋아요. 딱 찍고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죠? 투매를 받았어요. 딱 찍었는데 거래량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할 때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야 강한 건데,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와야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하락의 힘이. 근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바닥을 딱 찍었어요. 근데 거래량이 한 차례 낮아졌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하락의 힘이 약해진 건데 라는 관점이 1차적으로 부여가 되겠죠. 그 다음에 RSI를 딱 켜요. 근데 RSI가 저점이 한 차례 올라갔네, 다이버전스가 떴네, 이러면은 롱 탈만한 거죠. 여기서 단기적으로 롱을 딱 탄다 쳤을 때 요렇게 무려 4% 구간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RSI는 이럴 때 쓰고요. 단순히 과매도 과매수를 볼 때는 안 씁니다.
과매도와 과매수는 찌질하고 있는 거예요. 찌질하고. 물론 단기 저점 잡는 데는 좋죠. 이렇게 큰 프레임에서 이렇게 단기 저점 잡는 데 좋아요. 근데 RSI는 뭐다? 찌질하고 있는 거다. 그냥 찢어버리죠. 또 바닥을 팍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RSI 또 이때도 바닥이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또 찢어버려요. 이렇게 단순하게 단기적인 그런 저점 고점 맞추기 좋지만 RSI가 무적의 지표는 아니다. RSI가 만약에 저점 고점 정확하게 맞추는 지표였으면은 글쎄요, 한 몇십억 하지 않았을까요? 이 지표 하나에. 질문을 주셔가지고 질문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한길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한길님 자료로 공부 중인데 라이징 웨지랑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구분이 뭔가요? 리이징이라고 쓰셨네. 라이징 웨지랑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구분이 뭔가요? 둘 다 수렴 거래량 감소인데 하나는 상방 하나는 하방.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랑 라이징 웨지는 달라요. 수렴 각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센딩 트라이앵글은 이런 모양이죠. 저점이 올라가면서 고점은 동일한 패턴을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라이징 웨지는 요렇게 나옵니다. 모양이. 라이징 웨지는 보통 엘리어트 5파동이 끝날 때 나오는 패턴이죠. 그래서 어센딩이랑 라이징 웨지를 비교하시려면 전의 파동들을 보시는 게 좋죠. 뭐 예를 들어서 임펄스가 막 1, 2, 3, 4, 5 나오고 웨지가 딱 그려졌다. 이러면은 하락할 뭐 이렇게 ABC로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근데 반대로 자, 뭐 1파, 2파 나오고 3파에서 4파 구간에 요런 어센딩 트라이앵글이 뜬다면 삼각수렴일 확률이 높겠고요. 리딩 다이아고날이랑 웨지랑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어려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리딩 다이아고날은 파동의 시작점 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파동의 시작. 그리고 웨지는 폴링 웨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요 웨지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나요? 이렇게 터지는 웨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이징 웨지랑 어센딩 트라이앵글은 나오는 구간이 달라요. 라이징 웨지는 파동의 끝자락, 그리고 어센딩 트라이앵글은 3파에서 4파 넘어갈 때 나오는 패턴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모양이 애초에 달라요. 이렇게 이게 어센딩, 요게 웨지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봐도 구별이 가능합니다. 폴링 웨지는 저점 고점 낮아지면서 요렇게 떨어지는 거, 그리고 자, 리딩은 요렇게 올라가는 거죠. 요거 차이 그냥 저거 모양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길님 질문이 있는데, 방금 전 12K까지 노려보신다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12K까지 빠지려면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빠진다면 FOMC 이후에 빠질까요? 어떤 계기는 바로 마진 데빗입니다. 지금 마진 데빗이 엄청 높거든요. 제가 자주 설명드렸던 거, 주식시장 지금 뭘로 이루어져 있다? 대출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의 주식시장, 코인시장 이게 다 올라간 이유가 뭐다?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즉 대출금이 엄청나게 풀어져 있어요. 거의 제로금리 시대였잖아요. 우리가 제로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대출이 굉장히 원활했고, 각 국가마다 뭐 많이 뿌렸죠? 지원금 많이 뿌렸죠. 보조금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사고 그 대출금으로, 왜냐면 내가 당장 힘들고 주식이 굉장히 호황이래. 내가 장사하는 것보다 주식 하루 그게 더 좋아. 그러니까 걷다가 돈을 막 써요. 그리고 유동성이 막 풀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이 마진 데빗 지표가 굉장히 저기 고점이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대출금이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에요. 이게 한번 터질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계속 금리를 올리면은 어떻게 되죠?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 부담이 증가를 해요. 이거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은 직원들을 해고를 하고 기존 부대 비용을 좀 줄여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의 매출을 지키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생산성도 떨어지게 될 거고, 기업들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거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대출을 통해서 투자한 사람들 또한 주가 하락이 일어나니까 갖고 있는 돈을 그냥 뺍니다. 돈을 대출금 갚아야 하니까. 그리고 이자 부담이 점점 올라가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대출금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주식시장에. 그래서 나스닥이 한방 팍 터트리면서 떨어지면은 비트코인 또한 박살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길님이 매물대 저항 맞고 떨어지는 거 예측하셨는데 매물대 정확하게 잡아내는 요령 있을까요? 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매물대 저항을 잡아내는 방법은 텔레그램 방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 저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항선의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저항선. 여러분들 저항선이랑 지지선은 주가가 다니는 길이죠. 얘네가 무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항은 뚫으라고 있는 거고 지지는 깨지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저항선이라는 건 왜 생기는 거냐면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해요. 자, 여기서는 누군가 파는 거고 여기서는 누군가 사고 있는 거예요. 즉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건다. 근데 이 저항선에 가격이 많이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점점 팔 매물들이 없어져요. 이해되시죠? 계속 밑에서 사서 올려치니까 더 이상 팔 물량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간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게 되는 게 법칙이고요. 저항선과 지지선은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냐, 고무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무줄을 계속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요? 느슨해지죠. 저항선이랑 지지선도 똑같아요. 계속 건들면 얘가 점점점 느슨해지게 되고 그게 결국엔 뚫리게 되는 거고 지지선도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한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항과 지지선은 고무줄이라고 생각을 하셔라. 언젠간 뚫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만약 상승하면 얼마까지 보시나요? 최대 상승폭은 여기까지 봐요. 여기 이 채널을 연장한 여기 요 부분 한 27, 8까지 봅니다. 근데 그것도 이 보라색 박스 매물대를 뚫어줬을 때 얘기고요. 한길님 저는 잘 모르겠어서 무포 중인데 앞으로 타점 잡을 수 있는 구간이 또 있을까요? 요렇게 쌍봉 찍어줬을 때 저는 너무 땡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로스 가까우니까 대충 위로 잡고 탈 것 같습니다. 여기 쌍봉 한번 찍어주면 지금 뭐 타기는 애매해요. 저도 지금 무포입니다. 자, 아무튼 인간 지표를 자 봤을 때 지금 대깨 숏이 52%로 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대깨 롱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원하는 12K까지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좀 대깨 롱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간 지표가 다 대깨 숏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자, 무튼간에 두 분이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라이징 웨지랑 어센딩 트라이앵글 그리고 지지와 저항선의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풀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켜볼 거는 저기 FOMC 회의 때 금리 얼마나 인상할지 그거 보고 매매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 하세요. 거시경제 타임 아까 잠깐 끝났어요. 금방금방 했습니다. 거시경제는 이 비트가 오른 이유 왜 올랐냐, 22에서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달러가 약세가 됐다.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주식시장 막 좋아지겠구나 막 이렇게 하고 저거 나스닥이 떡상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의 부하죠. 비트코인은 나스닥의 발자취를 항상 쫓아가는 놈이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웃긴 거예요. 그것도 금리 인상을 22에서 했는데도 올라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이거도 우상향하면서 잠시 빠졌는데 골든크로스시 상방 더 향할까요? 몇몇 이평선이 골든크로스 하는지가 중요하죠. 이평선이 몇일 이평선이 골든크로스가 나는지가 중요합니다. 한길님 그러면 미 연준에서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다시 달러 강세가 되면서 빠질 가능성도 열어두시나요? 당연히 열어놔야 되는 부분이죠. 미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ECB에서 금리를 올린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의 강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진현님 어거의 티커명이 REP네요. REP. 저는 업비트에서 차트 못 보겠더라고요. 불편해서. 자, 이거 완전 스캠이죠. 어거. 자, 자세히 보시면은 한눈에 딱 들어오네요. 수렴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죠. 긍정적인 부분이 뭐가 있냐. 매물대 딱 볼게요. 매물대 봤을 때 하방에서 매물대가 가장 두텁다. 그쵸? 하방에서 가장 두터워요. 주봉으로도 한번 봅시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아주 아름답죠. 바닥 구간 딱 지켜주면서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데 하락 추세도 굉장히 가팔라요. 그리고 거래량 저점에서 꽤 많이 들어왔죠.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더라도 어거는 충분하게
한번 위로 쳐줄 여력이 있습니다. 추세를 바꿀 힘. 이 차트에서 거래량은 제가 힘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유의미하게 바닥 구간을 지켜주면서 대량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칩시다. 여기서 팔까요? 이런 거래량 터트리면서? 아니죠. 이거는 해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해먹으려고. 어거는 한번 해먹으려고 지금 기 모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방송을 어거 세력님들이 안 보시길 바랍니다. 딱 이렇게 수렴해주면서 거래량 들어오고 기 모았다가 팍 쏴주는 모습이 기대가 되는 코인입니다. 어거는 여기 바닥 구간만 안 깨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바닥 구간 지금 쌍바닥 이렇게 찍어준 구간 있죠? 얼마야? 7,300원 정도인데, 근데 보통 이런 씹스캠 코인 어떻게 하냐면 이런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애들 특징이 뭐냐, 골파기가 나오거든요. 골파기 요렇게 올라가는 척도 아니야. 어떻게 하냐면 한번 밑으로 빡 뺐다가요 다 죽이고 갑니다. 탄 애들. 왜냐면 이익을 주기 싫으니까. 얘네는 여기서 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거든요. 이 세력의 목적은. 그래서 한번 팍 빼는데 만약에 뺄 때 거래량이 안 터졌다 하면은 타셔도 됩니다. 어거 좋아요. 저는 골든크로스로 추세를 보진 않아요. 이평선은 왜 보냐면 모멘텀을 보는 겁니다. 모멘텀. 이렇게 모멘텀 방향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스토리지랑 비슷하게 봐도 되는 건가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스토리지가 티커명이 이거였나요? 뭐 그렇죠. 스토리지도 비슷한 느낌이죠. 이렇게 수렴해주면서 매물대 하방에서 제일 많고 골파기 딱 해주면 여기 지지 받는지 보고 들어갈만 하죠. 굉장히 단순한 패턴입니다. 세력들 패턴은 한 밑으로 털고 가요. 이렇게. 그래서 뭐 지금 들어가고 싶다 10%딱 들어가요. 만약 그냥 올라갔어, 땡큐인 거고. 떨어졌어, 여기서 더 담아요. 그 다음 올라가는 거 먹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제가 꿀 정보를, 이거 진짜 많이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매매를. 근데 제가 그냥 다 알려드립니다.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알려드린다고 해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계속 소액으로 많이 저거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갈 테니까 좋은 하루들 보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